산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지쳤나요? 네. 아니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성격까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좀 찌잖아요. 습도가 음.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녹아내리는 느낌이 나면서 불쾌지수 너무 올라가. 약간 이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올해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운 게 역대급이라기보다는 습도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하루도 안 건조한 날이 없었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띄엄띄엄 약간 숨통을 틔울 그걸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올해는 단 하루도 안 습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진짜 에어컨 안 틀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에 유독 너무 많이 그쵸. 틀었어요. 그리고 막 에어컨 안 틀고 자면 깨고. 맞아요. 더워서 네, 습해서. 습해서. 그러니까요. 그 습한 게 너무 불쾌하고 약간 동남아 날씨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최근에 홍콩 다녀왔었는데 홍콩도 되게 기온이 높고 습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항상 한국이 덥긴 해도 그늘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 그랬었는데 그늘에 있어도 계속 땀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또 되게 더운 여름이라 그런가 이제 곧 또 복날이 다가오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저희 팟캐스트는 9월 1일에 업로드 되지만 아직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복날이 지나지 않았는데 복날엔 또 꼭 삼계탕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삼계탕 맞아요. 찾아서 드세요? 저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삼계탕 자체를 그냥 막 엄청 맛있어 하진 않아가지고. 서운해. 같이 드셔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 먹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먹자고 하면 먹는데 제가 먼저 막 삼계탕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좋죠. 제가 더 많이 먹을 테니까. 그렇군요. 저는 약간 대체제로 먹어요. 삼계탕이니까 닭이고 닭이면 또 치킨이니까 뭐 치킨. 그런 식으로 보양을 하라고 선조들이 만든 복날이 아닌데. 네. 너무 보양이 되던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이열치열의 그 느낌은 알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확실히 이게 뭐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만 삼계탕을 먹으면 좀 힘이 솟는 느낌이 나긴 해요. 맞아요. 좀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복날에 이걸 먹으면 아 그래 하반기 달릴 힘이 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플라시보 아니고 진짜 뭐 약재가 있으니까 진짜 힘이 나지 않을까요? 맞아,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홍삼, 더덕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막 그러면서 한번 그 열이 탁 식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항상 복날에는 삼계탕 먹고 동지엔 팥죽 먹고 뭔가 좀 지켜서 먹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오, 팥죽도 드시는구나. 팥죽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더 이때는 이걸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게 뭔가 뭐 저도 챙겨 먹는 것도 그렇고 저희 뭐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또 외국에 나가 보면 뭐 언제 이거를 꼭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제 짧은 경험으로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고 애착도 있고 먹는 거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외국에서는 좀 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저 최근에 지금 저희 집에 외국인 친구가 와서 지내고 있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면 그 현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맛집도 찾아보고 거의 매 끼니를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외국 친구는 독일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너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니까 뭐 한국 음식도 좋은데 그냥 때워도 돼라고도 하고 더해서 집에서 그냥 요리해 먹자. 내가 요리해 줄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여행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먹는 게 맞는데 은근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오더라도 오히려 문화를 즐기거나 아니면 랜드마크 이런 걸 보러 다니지 먹는 거에 그렇게 진심이진 않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친구들이 왔을 때도 되게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왜 밥에 진심일까? 이런 의문이 좀 요즘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외국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가도 저는 그냥 진짜 잠만 자는데 거기서 다른 외국인들은 요리를 되게 많이 해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되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최근에 순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 뭐 먹으면 좋을까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막 짱뚱어탕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와. 그게 약간 추어탕 같은 거래요. 근데 이제 막 짱뚱어탕 되게 특이하니까 짱뚱어탕 먹을까?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막 한 끼를 짱뚱어탕으로 날리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그 지역 음식이긴 한데 뭔가 한정식 이렇게 더 배 터지게, 그러니까 더 한상 차림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짱뚱어탕은 단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소박한 느낌인 거죠. 이제 여행 와서 소중한 한 끼를 날리기에는. 근데 막 그거에 또 다들 수긍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렇거든요. 뭔가 한 끼를 살짝 맛없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아쉬워요. 맞아요. 맛없게 배부른 게 내 한 끼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이러면서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 밥이 가지는 의미도 그렇고 제 주변인들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와 혹은 뭔가 하나의 놀이까지는 아니지만 이 밥에서 되게 그 행복감을 느끼는 수단인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저는 되게 외국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 뭐 저 언제부터 그렇게 자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막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기 위한 연료로 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완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여행을 할 때도 저는 관광이 훨씬 먼저요. 그래서 일단 관광 스케줄을 짜고 뭐 그럼 점심 저녁이 애매해져도 그럼 이때는 뭐 이걸로 때우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한 끼를 놓쳐서 너무 아쉬워라는 마음이 크게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저는 원래 단카리님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로스쿨 오고 나서 진짜 완전 음식 집장러가 됐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먹는 시간이니까 그 쉬는 시간에 약간 도파민을 맥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한 끼 한 끼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일한 도파민이어서. 그래서 되게 뭔가 이래서 사람들이 미식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밥에 진심인 것 같아요. 딱 말씀 주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회사에서 되게 보내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밥 시간은 항상 보장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 시간엔 꼭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맛있는 걸로 도파민을 채우고 가야지 결국에는 다시 힘을 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밥은 뭔가 연료라는 느낌보다 조금 더 재미나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막 먹방 이런 것도 영어로도 먹방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한국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막 먹방 콘텐츠도 한국에서 시작해서 되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맞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난 먹는 걸 왜 봐? 약간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뭐 해외에서 뉴스도 나고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먹방을 하는 셀럽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워낙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생산성에 좀 집착하는 뭔가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일에 취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되게 쓸데있는 유용한 거에서 이제 취미를 화가 되는 것 같아요. 쓸데있는 유용한 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게 어쨌든 해야 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쓸데없는 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의식주 중에서 의도 약간 어차피 입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한국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게 약간 기왕 입는 거 쓸모 있게 입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슬픈 관점인 것 같아요. 뭐 원래도 이제 우리는 막 식의 민족이고 워낙 음식을 통해서 정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좀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의미가 그 외적으로 취미를 갖지 못해서 낙을 느끼지 못해서 아이러니하게 다시 여기에 뭐 의라든지 식이라든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좀 슬픈 관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막 다른 외국들은 음식을 잘 안 나눠 먹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니까. 아, 개인주의적으로 돼서? 아, 저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 네, 근데 뭔가 나눠 먹는 문화니까 이제 더 연구하고 맛있게 요리하고 누가 내 요리를 먹어주면 되게 보람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식문화가 발달하는 네네. 느낌, 나눠 먹는 문화여서 애초에. 맞아요. 근데 요새 좀 사람들이 찾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뭔가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레스토랑을 가야지. 뭐 주로 그러니까 외식에 한정된 얘기이긴 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저 먹방보다 쿡방만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저 알고리즘에는 항상 그 레시피가 떠가지고 오. 저는 되게 사람들이 요리해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 게 뭐 냉장고를 부탁해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백종원 레시피들도 엄청 뜬 것도 그렇고 되게 그냥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게 먹방도 있지만 쿡방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외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맛집 엄청 찾아다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꼭 이거 먹어야 되고, 줄 엄청 길게 쓰고. 네, 줄 뭐 2시간씩 서도 기다리고, 뭐 어떨 때 가는 맛집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 걸 봐서 사실 뭐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외식 문화가 정말로 발달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식 문화도 발달했는데 이제 요리하는 문화도 발달했다고 생각한 게 보통 외국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요리해 먹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약간 원디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리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야채도 그냥 주로 생으로 샐러드를 해 먹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찬으로 막 끓이고 삶고 볶고 막 이런 다양한 요리법을 사용해서 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요리해서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요리가 진짜 도안이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안 하고 먹고 살아도 살 수 맞아. 있는 환경이 돼서 아예 안 한다거나. 음. 근데 이제 하는 사람들도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찬을 한다기보다는 요새 막 1분 요리 영상이라든지 그런 되게 간단한 레시피가 엄청 각광받잖아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또 막 큰 손으로 벌리기가 힘들어서 점점 더 원디시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또 간편한 거 되게 좋아하니까 막 육수도 다 그냥 동그란 거만 하나 넣으면 바로 육수가 되고 맞아. 뭐 워낙 소스도 시판 소스가 잘 나오니까 내가 소스를 다 볶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약간 이런 요리의 형태도 저는 훨씬 더 다양성과 복잡함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옛날 식문화에 음. 비하면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사회 바빠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요리를 하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되게 저렴이 식당이랑 막 오마카세랑 이런 식으로 양극단 돼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맞아. 되게 홈파티 이런 식으로 뭔가 요색남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요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엄청 쉬운 레시피도 있지만 되게 정성스러운 요리 하는 것도 그냥 양분화돼서 이렇게 발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엔 맛없는 건 안 먹는다. 잖아요. 이렇게 아. 쉽게 요리하던 뭐 어렵게 하던 나가서 먹던 결국에는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 먹는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양극화되는 이유가 원래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했는데 뭔가 잘 조명받지 못했던 가치관이 이제 이런 가치관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구나가 조명받으면서 인정이 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한국인들도 밥 안 좋아하는 한국인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때워 먹는 한국인도 있죠. 있을 수 있어.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지만 밥 먹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사람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음. 되게 소식자 컨텐츠가 맞아, 유행하고 맞아. 근데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진짜 소식자인 그런 컨텐츠. 뭔가 한국은 되게 푸짐하게 잘 먹고 복스럽게 먹는 걸 워낙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소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조명받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전히 밥이 연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 막 다이어트식 이런 것도 맛있는 다이어트식. 사람들이 맛있는 애 진짜 집착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연료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맛있어야 된다.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긴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약 같은 게 나오면은 알약을 먹는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막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혼자 살면 귀찮아서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뭔가 아까 저 가끔 밥 먹는 게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막 바쁘다 보면은 그냥 밥을 때우고 싶은데 막 이렇게 찬 샌드위치를 때우는 것조차도 그냥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이 먹는 시간에 저는 막 자고 싶다 약간 이런 바여가지고 알약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전 알약 있어도 바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먹겠지만 평소 때는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근데 막 대충 먹으면 약간 서럽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알약 먹으면 약간 서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먹을 바엔 그냥 알약을 먹는다. 아. 알약이 오히려 포만감이 더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 이제 대충 먹는 거의 문제점은 막 영양소도 못 챙겨 먹고 막 내가 이렇게 막 불균형하게 살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알약 먹으면 막 영양소도 잘 챙겨주고 뭐 포만감이 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대충 먹는 이 알약을 먹겠다. 오. 네. 근데 저는 서러운 이유가 내가 이번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인간이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다니 약간 그쵸. 이러면서 서러워지는 것 같아요. 전 알약이 있어도 영양소를 다 챙겨줘도 실제로 맛이 나야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맛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알약이. 그쵸.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오래 씹어 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밥 먹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낙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씹는 그 맛이 약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안 그러면은 저희 이빨 같은 게 퇴화하지 않을까요? 그건 완전 그렇고. 그렇죠. 나중에 막 그런 거 알약이 이제 돼가지고 저희 옛날에는 그냥 수렵 채집할 때는 운동이 따로 필요 없었는데 이제 앉아만 있으니까 운동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저작 운동을 따로 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저작 운동이 가능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일하면서 낄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강아지들 그 뭐죠 터그놀이 하는 것처럼 저희 터그놀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상상하고 싶지 않네. 근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손 아귀 힘 그 키우는 스프링 달린 개 있잖아요. 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입에 딱 껴놓고 계속 앙앙앙앙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막 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뭐 이렇게 먹는 거에 엄청나게 낙을 느끼지 못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 음식들을 이야기를 할 때 뭐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맛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맛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미식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맛에 많이 느낄 줄 알고 예민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은 뭘까?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일본 음식이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짜고 달고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 음식이 좀 짜고 이런데 한국 음식은 염분이 많이 들어간 것도 막 별로 짜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짠맛 약간 이런 익숙한 감각이 뭔가 한국인의 입맛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형부가 외국인인데 진짜 한국인들이 먹는 거 중에 이해 못하는 게 라면을 김치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국룰인데. 라면 자체가 염분인데 또 염분 덩어리인 김치를 같이 섭취하는 게 왜 짠 거랑 짠 거랑 같이 먹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열치열처럼 불닭 이런 것처럼 매운 거 더하기 매운 거 해서 맛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국 음식 짜게 느끼는 것처럼 형부가 한국 음식을 짜게 느끼는 게 저는 한국 음식을 짜게 느끼지 않는데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뭐 예를 들어 민트 초코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을 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뭔가 생소한 조합일 수는 그쵸, 있겠죠, 그쵸. 외국 사람들한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각 국가를 갈 때마다 그 음식의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은 사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희가 장 베이스의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짤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단 것 같아요, 음식이. 전반적으로 좀 달다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예를 들어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름지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한국은 좀 짜다, 그리고 맵다? 맵다. 맵다도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한국인의 입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마늘이 좀 큰 것 같고 음.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좀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해서 사실 한국에 있는 웬만한 음식점 들어가면 다 짜거든요. 그쵸. 근데 김치가 짜다는 표현은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김치가 짜게 느껴졌던 적은 생애 통틀어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짠 김치를 안 드셔보셨나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식 김치가 좀 싱겁잖아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밑으로 갈수록 장을 많이 담가가지고 짜고. 근데 종갓집 김치도 서울 김치인가요? 서울 김치 서울 같은데요? 김치였던 것 그쵸. 같은데. 네. 전 종갓집 김치가 그렇게 밍밍해요. 전 딱 괜찮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라도 김치를 먹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장도 많고 젓갈도 많이 들어간 김치를 먹고 크다 보니까 종갓집 김치가 그렇게 밍밍하고 마일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쵸, 그쵸. 그리고 외식을 하면 보통 간을 더 세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서울 사시다가 그 저희 아빠 따라서 전라도로 이사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식으로 젓갈을 넣어서 김치를 담그는데 그 전라도식으로 젓갈을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넣어서 서울식으로 싱겁게 담가요. 그러니까 젓갈은 그대로 담으시되 이제 농도를 조정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완전 저희 집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 게 싱거우면서 젓갈이 있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런가? 약간 외국은 뭔가 패밀리 레시피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각자 패밀리 레시피가 있나요? 집에? 아니요. 저희는 없어요. 저는 뭐 있으라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직 막 전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김치는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 미역국도 확실히 막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고기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뭐 진짜 미역국도 진짜 집집마다 다르다고 들어가지고 맞아. 해산물 베이스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막 뭔가 패밀리 레시피라고 하기에는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뭐 만들다 보니 되는 걸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만들었다의 느낌이고 저희 집은
막 엄청 요리에 진심이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 먹는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그런 고유의 레시피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그냥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네요. 음. 저희 엄마는 막 레시피대로 잘 안 하고 자꾸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진짜 맛 없었거든요. 엄마가 창의적으로 한 게. 그래서 그만 좀 창의적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창의성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 그래서 저희 집은 좀 패밀리 레시피라고 하기에는 뭐 전통이 짧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집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먹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레시피북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막 그 정도로 많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만두에 견과류를 오, 맛있겠다. 넣어서 맛있을 것 먹는데,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전 이런 거 하면은 사과를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되게 아삭아삭 식감이 좋아요. 오, 우와. 진짜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유럽에서 한 3주간 있으면서 이제 유럽 음식을 엄청 먹고 왔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빵도 되게 좋아하고 유제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우유가 맛이 없어요. 오, 그래요? 확실히. 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막 저는 이제 밥류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별로 민감하진 않은데 일단 저는 확실히 싱거운 걸 좋아하고 우유가 확실히 우리나라가 되게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맛이 없어요? 우유가 좀 밍밍해요. 오. 네, 우유가 밍밍하고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되게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오. 너무 달아요? 우리나라 오렌지 주스는 뭔가 좀 이렇게 인위적인 단맛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이유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과일 자체가 별로 달지 않거나 좀 뭐 크지 않거나 이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오렌지 주스 미국 오렌지 주스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게 당도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후가 맞아요.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박이 그렇게 안 달대요. 그래요? 우리나라 수박 진짜 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도. 외국 수박은 진짜 달대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일을 사 먹을 땐 되게 단데 해외에서 과일을 사 먹을 때는 항상 밍밍하던데. 저도. 그래서 진짜요? 우리나라가 되게 당도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네, 당도 높은 과일을 잘 생산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외국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딸기 이런 거 먹어보면 딸기가 왜 이렇게 달아? 막 이런 얘기 해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저는 제가 느낀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거여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배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훨씬 달다고 맞아요. 봤던 것 같고. 근데 우유 맛 다른 게 저는 제일 신기한데 소의 종류에 따라서 우유 맛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멸균을 우리나라가 뭐 유난히 더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뭐 소가 먹는 게 다르다라든지. 그냥 그러니까 소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뭐 목초지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긴 하지만 어느 특정 브랜드를 까고 싶진 않지만 서울은 너무 맛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연세우유로 넘어가면서부터 우유를 되게 많이 먹기 시작했고 우와. 학교 급식으로 서울우유가 나오면 되게 먹기를 싫어했어요. 저는 그 둘의 차이점을 전혀 몰랐어요. 전 모두가 느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연세우유란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우유를 잘 모르는데 서울우유가 있고 맛있는 우유 그쵸. 맛있는 우유 GT 맛있죠. 또 뭐 있죠? 메일우유. 메일우유 있고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나오던데 뭐 1970 우유인가? 상하목장. 상하목장 우유 맛있죠. 맞아요. 근데 서울우유가 제일 밍밍한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보통 맛있는 밍밍해요. 우유를 사 먹거나 근데 서울우유에서도 라인이 되게 많은데 맞아. 무슨 A2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빨간 뚜껑인 우유 박은빈이 있거든요. 선전하는 거. 아 그래요? 그거 맛있어요.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왜 그 우유의 함량이 다른 걸까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밍밍하고 근데 그래서 그 다른 우유 맛이 디저트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나라마다 되게 느껴져요. 와. 라떼 마실 때도 그렇고.
우와.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확실히 우유가 맛있는 나라는 그런 디저트류가 맛있어요. 음. 우유가 맛이 없는 나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라떼가 맛이 없다. 그러면은 마트 가서 우유를 별로 사 먹진 않아요. 근데 우유가 맛있는 나라는 전 마트 가서 우유를 사서 먹거든요. 그럼 확실히 맛있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슬프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네. 더 맛있는 우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보면은 베스킨라빈스가 제일 그거잖아요. 큰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엄청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뭐 유럽도 젤라또에 진짜 환장한 나라인데 뭔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유제품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니까 더 또 소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막 뭐만 하면 치즈 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치즈도 되게 맛이 없는 편이에요. 그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럽에서도 젤라또를 잘하는 집과 약간 소르베스트 타입의 아이스크림을 잘하는 집이 있는데 확실히 과일이 맛있는 나라들은 젤라또보다 소르베 정말 그 과일 맛이 그대로 나는 유의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유제품 우유가 맛있는 데는 젤라또가 맛있고 약간 이렇더라고요. 와, 우유가 맛있는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새로워요, 지금. 추천해 주세요. 삿포로 맛있습니다. 오. 삿포로가 원래 우유가 진짜 유명하고요. 아, 우유가 유명한 곳도 있구나. 네네. 산지가 발달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그 좀 화학적인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국 아이스크림을 네. 안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약간 인생 전체를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엑설런트 이런 거 안 드셨어요? 잘 안 그냥 편견이 있어서 잘 애초에 아이스크림 전체를 약간 한국 우유 먹고 우유 전체를 잘 안 먹게 된 느낌으로.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프라하를 이제 후배 어머님이랑 같이 갔는데 후배 어머님이 프라하에서 젤라또를 맛보시고서는 내가 여태껏 알았던 아이스크림의 맛이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태껏 먹었던 아이스크림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기하다. 진짜. 그럼 뭔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음식들을 한국에서 좀 잘할까요? 저는 김치는 진짜 한국 음식 중에 가장 해외 나가면 생각나는 건 김치. 저는 그래요. 완전 저도. 뭐 라면, 밥 이런 거 별로 잘 생각 안 나는데 김치가 진짜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완전. 그랑 김. 김갑생 김할머니인가? 뭐예요 그건? 그 이호창 그 회장 몰라요?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유튜브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맞아. 김도 진짜 생각나고 김은 특히 저는 그 조미김 있죠. 짠 김. 최고인 것 같아요. 흰밥만 딱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또 막 그 충무김밥에 싸져 있는 조미 안 된 김도 맛있잖아요. 그쵸. 충무김밥은 근데 또 그 먹어줘야 되잖아요. 석박지랑 맞아. 같이 해서 먹어줘야 되니까. 저는 돌김 좋아하는데 돌김. 돌김도 좋아요. 간장 찍어 먹는? 다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저희가 저녁 식사 전에 맞아요. 이걸 찍고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김이나 김치 같은 음식들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항상 한국에 왔을 때 놀라는 좀 한국의 식문화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저 오늘도 설렁탕 집을 갔어요. 점심에 그 외국인 친구와 함께. 근데 갔을 때 이제 앞치마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달라고 했더니 뭐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국은 항상 옷에 뭐 튈까봐 앞치마 매 약간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에만 있는 문화였구나 생각했어요. 가위로 자르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거. 보통 칼을 많이 쓰니까. 저희는 고기를 구워 먹어서 가위를 많이 쓰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유럽 가서 제일 답답했던 건 어쨌건 웨이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 진동벨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계산도 꼭 기다려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한국인으로서는 답답하죠. 저 오늘도 저희는 벨을 누르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직원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띵동 불렀는데 바쁘면 못 들으실 때도 있잖아요. 까먹으실 때도 있고. 그럼 다시 누르잖아요. 오늘도 그랬거든요.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걸 눌러도.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렀는데 친구가 막 막 기다리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셨겠지 해서 아니요 저건 안 보신 거예요. 이러고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못 보신 거예요. 막 그런 문화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물 갖다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냥 계속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거랑 맞아. 맞아. 반찬 음. 리필되는 거. 맞아. 이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한국인은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조금 더 정서적으로 밥으로 뭔가 덜 주거나 뭔가 반찬을 좀 덜 주거나 이러면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맞아. 먹는 걸로 그럴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요새 한국 피자가 미국에서 되게 핫하대요. 약간 역수출된 거죠. 신기하다. 한국 피자가 뭐죠? 무슨 특징이 있는 거죠? 감자 피자 이런 거? 잘 모르겠긴 한데 되게 토핑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 이런저런 맞아, 토핑이.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스러운 피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온갖 종류의 피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번에 이제 유럽 갔을 때 저희도 피자집 되게 유명한 데 갔어요. 음. 근데 이제 거기 까르보나라 피자가 있는 거예요. 우와. 혹시 스쿨푸드의 까르보나라 피자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진짜 약간 숨은 그냥 스쿨푸드 팬만 아는 건데 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스쿨푸드 가면 그것만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이제 세 형제가 다 그거에 엄청난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스쿨푸드 못 이길 것 같지만 시켜서 먹어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쿨푸드 까르보나라 피자 훨씬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역수출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오늘 확실히 맛있는 피자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토핑이 그 까르보나라 면이 들어가 있어. 어, 오. 진짜?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먹었던 까르보나라 피자에는 면이 안 들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면이랑 피자를 같이 먹는 게.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오, 완전 전 꼭 강추합니다. 먹어보세요 한번. 처음 들어요. 진짜 한국인들은 조합 천재인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뭐 불닭만 해도 사실 맞아요. 맞아. 엄청나죠. 불닭도 피자 있잖아요. 막 불닭 마요 피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치킨도 종류들 보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맞아. 너무 창의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맛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수출될 만한 것 같아요. 약간 식문화 경쟁이 되게 외식 업계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되게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되게 높은데 맞아요. 자영업 중에서도 외식업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외식들을 자주 많이 하시니까 또 엄청 시장이 빨리빨리 변하죠.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해외 유학 갈 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통 꼭 챙겨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 저희 언니가 미국에서 타운하우스 살았는데 타운하우스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언니가 자기 집을 찾으려면 창문에 라이스쿠커가 있는 집을 찾아라 이래가지고 진짜 그 라이스쿠커 있는 집 찾아서 여기가 우리 언니 집이네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밥통이 실제로 많이 팔린대요. 수출이 그쵸. 많이 된대요. 근데 막 동양인들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서양인들도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그 한국식 밥통을 어디선가 해외에서 구매해가지고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밥통을 수출을 하는 나라다. 진짜. 그러게요. 저희가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저녁 시간이다 보니 너무나도 배고픈데 뭔가 저희가 매일매일 먹는 그냥 밥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맛있는 걸 찾아다니던 밥이었는데 외국이랑 비교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문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밥이라는 주제도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먹는 얘기하니까 너무 배고파져가지고 저녁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없으면 또 서운하다고요. 맞아. 맛있는 거를 드시러 가시죠. 가시죠. 고! 그럼 저희는 밥 맛있게 먹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 녹음 때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